자,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사무경영관리 개론이고요. 첫 번째 문제부터 여러분들을 멘붕에 빠뜨렸던 문제가 나왔네요. CMU 기법 계산하는 건데, 이런 걸 계산하는 문제가 사실은 사무자동화에는 출제된 적이 없고요. 여기에 다른 사무 관련된 경영 쪽 자격증 시험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똑같은 문제가 출제됐었더라고요. 그래서 걔네를 갖다가 사용한 거고, 얘가 사무자동화에도 출제가 된 적이 있었나? 사무자동화는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이거를 찾아봤는데 구글링 해보니까 사무자동화에 처음 나온 문제입니다. 근데 CMU에 대한 건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실적기록법에 대한 거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게 다시 출제될 가능성은 한 5년 이내에 그는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한번 나왔으니까 보자고요. 우선 사무원 수가 5명이고요. 일일 평균 총 처리 건수가 200건이래요. 자, 그러니까 우선은 한 명당 몇 개씩 40건씩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거예요. 됐죠? 우선은 한 명당 얼마나 처리를 할 수 있는지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얘네가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총 시간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네가 총 1인당 평균 근무 시간이 6일간 44시간이에요. 그러면은 얘를 하루당으로 나누게 되면 하루에 7.3분, 7시간 20분이 나오는 겁니다. 됐어요? 자, 그러면 7시간 20분을 분으로 얘네를 환산하면 6, 7, 2, 42 더하기 20 해가지고 440분이 나오게 돼요. 그러면 자, 건당 처리 시간이라고 그랬으니까 일일 처리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좀 전에 계산했던 대로 440분이란 말이죠. 그리고 얘네를 지금 한 명당 얼마씩 처리할 수 있다 그랬어요? 40씩 처리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얘를 나눠주면 이렇게 계산이 되겠죠. 그냥 간단히 정리만 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무선절비, 설비, 전기, 전자기기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전자파 인체 보호 기준 등은 어느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르는가 그랬어요. 뭘까요? 당연히 무선이잖아요. 전파 법령이죠. 이거는 그냥 준 문제입니다. 그냥 준 거예요. 다음 중 사무 분류의 원칙 중 대분류에서 중분류, 중분류에서 소분류, 다시 소분류로 이렇게 해가지고 단계별로 점점점점 가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그랬는데요. 문서분류의 원칙이 쭉 나옵니다. 처음 나온 건데 좀 정리해 놓으실 필요가 있어요. 얘는 또 출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3년 이내에 한 번 정도. 자, 종합의 원칙이래요. 얘는 문서를 분류할 때 세분해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성질 및 유사성 및 처리의 편의성에 따라서 관련된 애들끼리 묶어서 관리하는 종합의 원칙. 자, 일관성의 원칙은 문서의 분류 기준이 정해지면 그 기준에 따라서 일관성 있게 정리 보존한대요. 점지는 문서를 분류 정리하는 데 있어서 대분류에서 중분류, 중분류에서 소분류, 다시 소분류에서 세분류 등과 같이 단계를 거시기 한대요. 여러분들 우리 도서관에 가보면 도서 분류 코드가 있잖아요. 그래서 철학은 몇 번 우리 시험 문제 나오잖아. 이제 DDC 예? 요거 해갖고 KDC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것도 보면은 대분류 7번, 그 다음에 7번 그 하위에 7번은 뭐고, 또 그 하위에 7번은 뭐고, 이렇게 해가지고 세 자리로 구분을 하잖아요. 그래서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거기다 또 세분류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가나 이렇게 또 붙잖아요. 그래서 도서관 가보시면 알 거예요. 얘네를 우리 점진의 원칙이라고 한다. 상호 배제의 원칙은 문서를 분류할 때 애매한 것은 없애고 그 내용이 중복되지 않도록 분류해야 된대요. 자, 병치는 문서의 분류 시 병치 방법을 이용을 해서 모든 단위를 포함하는 것으로 큰 범죄에 종속된 부분 없도록 문서를 정리해서 그 분류가 모든 문서를 대등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하는 거래요. 간단히 정리만 좀 해주세요. 바로 다음 회차에 나오진 않겠지만. 자, 다음 중 사무관리 시스템적 접근 방법이 아닌 것은 사무관리 시스템적이에요. 자, 관리정보 시스템, 사이버네틱 사고 방법. 처음 또 사이버네틱스라는 게 또 나왔네요. 사무 시스템, 기계 시스템, 자료 처리 시스템, 통신기구 등을 포함한다. 사무 실체 작업적 방법. 이거는 틀려야 되겠죠. 자, 틀려야 됩니다. 이 문제는. 사무 실체 작업적 방법 그랬는데 사무 관리의 작업적 접근 방법에는 사무의 실체 작업으로 규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초기 연구자는 러핑웰이었대요. 나머지 얘네들은 우리 시스템적인 접근 방법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냥 하나 문제하고 답으로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사무소는 공장과 같이 사무라는 서비스를 생산한다. 예, 다음에 이제 우리가 시스템적 접근 방법에는 관리 정보 시스템, 사이버네틱 사고 방법, 사무 시스템, 기계 시스템, 자료 처리 시스템, 통신기구 이런 들을 포함하게 된대요. 자, VDT 증후군 너무 자주 출제되는 애죠. 방법이 아닌 것은
그랬어요. 예방법이 아닌 것. 작업 환경과 노무 관리 측면을 개선하라고 단말기 조작 시의 바른 자세. 저도 지금 아주 곧바른 자세로 강의를 녹음하고 있어요. 작업 휴식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준수한대요. 컴퓨터 작업 시간은 일일 총 7시간이에요? 8시간이에요? 미만을 작업한다는데 몇 시간입니까 이거? 하루에 4, 5시간만 공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총 8시간 근무를 하면 8시간은 근무 시간이잖아요. 그지? 근무 시간 중에서 점심시간 빼고 뭐 1시간에 50분이라고 10분 휴식하고 뭐 이렇게 하면은 4, 5시간 정도 나오게 됩니다. 자, 일주일에 5일 작업이 바람직하대요. 기억하시고 계시죠? 다음 중 사무관리 기능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그래서 사무관리입니다. 경영활동의 보조, 경영관리의 도구, 급여 획득을 위한 활동, 이거는 사무관리하고는 이거는 그냥 주는 문제네요. 조직체의 각 활동을 통합하는 기능, 예, 이런 것이 이제 사무관리의 기능이 됩니다. 그래서 뭐 보조 기능, 관리 기능, 정보 처리 기능, 통합, 결합 기능, 이런 기능들이 있다라는 거 다 자주 출제되는 내용이고, 문제로는 처음 출제됐는데 쉬운 문제죠. 자, 사무량 측정 기법 중에서 기록 양식과 기입 방법만 정확하게 관리된다면 매우 우수한 측정 방법에 해당하는 것은 그랬습니다. 자, 우리 이거 실적 기록법 좀 아까 이제 CMU 나왔었잖아요. 얘가 바로 실적 기록법이 되는 거고, 이 실적 기록법이 바로 기록 양식과 기입 방법만 정확하게 잘 넣으면 아주 우수한 특정 결과를 나타낼 수 있대요. 그래서 뭐 우리 이게 측정 방법에 대한 것들이 사실 이 문제들이요, 최근에는 잘 출제 안 됐고 제 기억에는 3, 4년 전에 굉장히 자주 출제됐던 문제들이거든요. 알파고가 문제를 출제하거든요. 알파고가 알파고 정도는 아니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문제가 어떻게 출제됩니까? 그랬더니 인공지능으로 이렇게 출제 비율에 따라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출제된 것을 되도록 제외시킵니다. 그래서 난이도를 딱 입력을 하면 자동으로 문제가 출제가 된답니다. 그래서 이게 예전엔 아주 굉장히 자주 출제됐던 문제거든요. 요즘엔 잘 안 나왔었는데 이렇게 보이게 됐네요. 경험적 측정 방법은 사무 경험이 많은 담당자나 그 업무에 정통한 사람에게 문의한 뒤에 그 경험을 물어보는 거죠. 시간 관측법은 업무를 직접 관찰을 해가지고 소요 시간을 체크한대요. 자, 워크 샘플링 기법 많이 사용하죠. 자, 워크 샘플링 기법은 임무의 시간을 작업 간격을 이용을 해서 작업상을 직접 관측해서 특별한 관측 기구가 필요 없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일하는 것을 샘플링하는 거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PTS라고 하는 거, 얘는 기본 동작에 대한 표준 시간을 정하고 사무 작업의 구성 동작으로 전체 표준 시간을 구하는 방식이래요. 자, 실적 기록법, 얘는 CMU 기법이라고도 하고요. 일정 단위 사무량과 소요 시간을 기록하고 통계적 분석을 통해서 표준 시간을 결정을 한대요. 우리 좀 전에 계산해봤죠. 기록 양식과 기입 방법이 정확하면 우수한 측정 방법이래요. 저작권법에 의한 프로그램 보호 관리에서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의 정의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 특정 결과를 얻기 위해 컴퓨터 등의 정보 처리 능력을 가진 장치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뭡니까? 지시 명령으로 표현된 창작물이다. 그래서 얘는 법에 정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 기억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저작물이나 부호, 문자, 음성, 영상 그 밖의 형태의 자료의 집합물을 우리가 편집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소재의 선택, 배열 또는 구성의 창작성이 있는 편집물은 편집 저작물. 또 소재를 체계적으로 배열 또는 구성한 편집물로 개별적으로 그 소재에 접근하거나 그 소재를 검색할 수 있는 창작물을 데이터베이스라고 한대요. 그래서 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데이터베이스, 이건 또 다음에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보입니다. 자, 사무 작업의 효율화를 위한 사무 원칙이 아닌 것, 효율을 위한 거예요. 효율을 위해서는 분산시키면 안 되겠죠. 그래서 집중화, 사무량 평균화, 전체성의 원칙, 이런 것들이 있겠네요. 자, 3S 너무 자주 출제되죠. 스탠다드, 그 다음에 심플리피케이션, 영어를 제가 잘 못해서. 자, 스페셜리제이션, 죄송합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사무 계획을 세울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그랬어요. 계획입니다. 사무 처리, 어떻게 할 것인지 방식을 결정하고, 필요한 정보, 어떤 게 필요하냐. 사무량 예측하고요. 사무실의 면적과는 사무 계획하고는 좀 동떨어져 있죠. 그래서 우선은 사무 계획의 요소에는 사무 계획의 목표를 정하고요. 그 다음에 사무량을 예측하고, 방침과 스케줄, 프로그램, 예산을 결정을
해서 진행을 합니다. 예전에는 문제가 이렇게 나왔었어요. 보기에. 근데 이제는 문제를 약간 좀 풀어서 썼어요. 사무량 예측이 아니라 뭐 사무량을 어떻게 한다 이런 거죠. 자, 사무 조직 형태 중에서 라인 조직이에요. 장점이 아닌 것은 그랬는데 단순하고 이해가 쉽고 결정과 집행이 빠르고 책임 소재가 명확한데 전문가 양성이 용이한 것은 스태프 조직이죠. 이것도 자주 출제되는 내용이니까 뭐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사무 분석 기법 중에서 사무 공정 분석에 관한 내용이 아닌 것은 그랬어요. 사무 공정 분석이에요. 와, 이건 좀 어렵다, 그지? 사무를 하는 어떤 공정, 순서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용이 아닌 것은 사무 흐름의 표준화. 좋아요. 공정이라고 하는 것이 공정이라는 단어 아시죠? 야, 내가 지금 김치를 만들 거거든. 그럼 김치를 만드는데 공정이 필요하죠. 처음에 김치를 씻어요. 배추김치를 한다면 배추 씻어요. 그 다음에 절여요. 그 다음에 물로 한번 또 헹궈요. 그 다음에 속을 넣어요. 그 다음에 김치통에 넣어요. 이게 공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흐름을 표준화하는 것. 자, 사무 서식 및 분석 및 개선. 서식을 분석하고 개선하는 거죠. 공정을 위해서. 결제 권한. 좋아요. 사무 작업 시간의 적정화. 공정하고는 조금 어떻게 보면 문제가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공정이니까 야, 이거 사무 작업 시간을 적정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데 공정이라고 하는 거는 순서 절차니까 사무 작업 시간과는 좀 동떨어지게 되겠죠. 한번 읽어보시고요. 밑에도. 자, 행정 업무의 효율 운영에 관한 규정 중에서 헌법,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조례, 규칙 등에 관한 문서에 해당하는 것은 그랬어요. 얘네를 우리가 법규 문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공고 문서는요, 행정기관이 일정한 사항을 일반인에게 알리는 거예요. 그지? 고시 공고 등이 있고 연도 표시 일련번호로 사용한대요. 저는 가끔 이게 동네에서 예전 살던 아파트가 바로 밑에 화성시청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끔 이렇게 산보를 가다 보면 시청 앞에 게시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렇게 공고 문서 이런 거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뭐뭐 어떤 걸 합니다.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대자보죠. 대자보 쉽게 얘기해서. 옛날 이야기로는 방. 자, 지시문서는요. 행정기관이 시청에서 동사무소에 야 이거 해라. 자, 민원문서는요.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제가 이번에요 차를 샀는데요. 차 등록 좀 해주세요. 민원문서입니다. 일반문서. 그 위에 있는 것들 다 아닌 나머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사무조직을 설계하는 사무관리자의 조직 원칙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그랬어요. 사무조직 원칙과 사무관리자예요. 또 이 문구를 잘 읽으면은 답이 나와요. 사무관리자의 조직 원칙입니다. 관리자예요. 사무원이 아니고. 자, 목적의 원칙, 기능화의 원칙, 책임 권한의 원칙, 집중화의 원칙. 요게 잘못됐죠. 그래서 사무조직화의 원칙, 조직하는 데 있어서 관리자의 원칙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집중화입니다. 집중화. 그래서 한번 뒤에 정리가 돼 있을 테니까 한번 볼게요. 목적의 원칙, 기능화의 원칙, 명령 일원화의 원칙, 책임 권한의 원칙, 권한 위임, 전문화의 원칙, 통솔 범위의 원칙. 뭐 이런 애들이 있다. 예전에는 이 문구 그대로 나왔는데 좀 점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문제를 좀 풀어서 내용을 풀어서 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문제만 외워가지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그런 문제가 됐네요. 자,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기록물의 체계적 전문적 관리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표준을 제정, 시행해야 할 사항이 아닌 것. 중앙기록물관리기관 장이래요. 기록물. 전자기록물의 관리 체계 및 관리 항목. 기록물 관리 절차별 표준 기능. 기록물 종류별 관리 기준 절차. 기록물 종류별 분류 기준 및 절차. 이거 뭐야? 관리 기준 및 절차인데 분류하는 것은 하지 않는데요. 얘도 이제 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기록물의 체계적, 전문적 관리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다음 사항에 대한 표준을 제정, 시행해야 한다. 다만 기록물 관리 표준에 관련된 사항이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으로 제정되어 있는 경우 그러지 하지 않는데요. 전자기록물의 관리 체계 및 관리 항목, 기록물 관리 절차별 표준 기능, 기록물 종류별 관리 기준 및 절차, 기록물 관리 기관의 유형별 표준 모델, 야, 혈당 떨어진다, 야. 기록물 보안 및 재난 관리 대책, 그 밖에, 글씨도 제대로 못 읽어요, 이제. 그 밖에 기록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문제하고 답 정도 기억하시는데, 다음에 또 바로 출제될 가능성은 낮기 때문에, 내후년쯤 나오지 않을까. 자, 사무실 색채 조절. 야, 이게 지금 논란의 문제입니다. 이게 논란의 문제인데, 얘가 99년도에 한번 출제됐던 똑같은 문제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답이 아마 잘못 체크됐었나 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것 때문에 피를 보신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얘가 사무실 관리 실무 편람이라고 하는 문서가 있어요. 국가에서 제정한 어떤 그런 규정이 있는데 그 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책상, 사무용품, 벽 등은 되도록 자극성이 적은 색을 사용해야 되겠죠. 자, 사무실 벽의 아랫부분은 윗부분에 비하여 명도가 높은 색을 사용한다 그랬는데 이거는 학교, 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다 똑같았거든요. 그거 생각하면 됩니다. 명도라고 하는 거는 밝기예요, 밝기. 그래서 교실에 딱 들어가면 아래쪽에는 짙은 남색으로 하고요. 위에 쪽에는 흰색으로 칠했습니다. 흰색이 명도가 높은 거죠. 남색이 명도가 낮은 겁니다. 사무실의 벽 아랫부분은 명도가 낮은 거를 써야 돼요. 왜냐하면 막 먼지 묻고 막 발로 차고 막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명도를 좀 높게 하고 그 윗부분은 밝게 환한 분위기를 주도록 한다. 그래서 요게 잘못된 겁니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답을 찍은 게 3번이죠. 3번. 사무실의 활기를 조장하기 위해서는 자극성 높은 색을 사용한다 그랬는데 지문만 봐도 얘가 답 같잖아요. 자극 이런 거 나오면 우선은 조장 막 이런 거 나오면 우선 얘는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전 기출문제에도 얘가 답이 돼 있었습니다. 99년도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얘를 찍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불합격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나머지 24문제는 어떻게 된 거냐? 이런 말씀하시면 전 제일 궁금한데 총 이게 80문제잖아요. 80문제 중에 48개 맞으면 되니까 몇 문제예요? 그 뭐 48개니까 32문제. 나머지 32문제는 어떻게 된 거냐? 22문제인가요? 22개 해야지 그렇게 되나 보다. 나머지 22문제는 어떻게 된 거냐? 자, 그래서 얘는 사무실 활기를 조장하기 위해서 저희 사무실도 활기를 조장하기 위해서 벽에 유리로, 컬러 유리로 빨간색은 아닙니다. 주황색, 그 다음에 녹색,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유리로 이렇게 포인트를 줬어요. 이렇게 하게 되면 활기롭잖아요. 그냥 시멘트 바닥이고 하얀색이고 하면은 굉장히 좀 침체되고 좀 어둡기 때문에 요렇다라는 거 기억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사무실의 벽의 윗부분과 아랫부분은 가능한 명도 차이를 적게 한대요. 그래서 보시면은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교실 딱 들어가면 알아요. 일반 뭐 사무실 들어가도 이렇게 하는 데도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것들 한번 정리해 주시고요. 이전 기출문제로 기억하셨던 분들은 이걸 다시 2번으로 답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래에 또 나올 가능성은 굉장히 낮습니다. 그 알파고가 문제를 출제할 때 출제 비율로 따진대요. 그래서 난이도를 넣으면 난이도를 뭐 10% 이렇게 하면 합격률 10% 이렇게 넣으면 아주 옛날에 나왔던 문제들을 갖다 쓰고 그래서 이번 문제가 예전 2000년도 초반이나 1900년도 그러니까 21세기가 아니라 20세기에 출제됐던 문제들이 많이 대거 앞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중 전자문서 교환 EDI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얘도 좀 문제가 어렵습니다. 얘는 틀려도 돼요, 사실. 컴퓨터로 표준화된 전자문서를 작성해서 통신망을 통해 상대방에게 전송할 수 있고 좋아요. 재입력 과정 없이 다음 업무 처리에 즉각 활용할 수가 있어요. 자, EDI는 거래 당사자가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서로 합의된 표준화다. 여기까지 다 맞잖아요. 근데 마지막이 좀 헷갈립니다. EDI는 표준 양식으로 즉시 판독이 가능한 부호화된 형태이다 그랬는데 얘는 컴퓨터가 자동으로 판독할 수 있는 그러한 거예요. 바로 사람이 즉시 얘를 하는 부호화된 형태가 아니라 그냥 그 문서 그 자체인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요게 좀 어려웠다. 틀렸다면 이 정도 틀릴 수 있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부에서 국가기관 등의 국가 정보화 추진과 관련된 정책의 개발과 건강한 정보 분화 조성 및 정보 격차 해소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한 기구는 한국정보화진흥원이래요. 그냥 이렇게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자, 다음 중 사무관리층 또는 사무관리자의 역할이 틀린 것은 그랬어요. 최고 경영층은 회사 설립 목적의 설정, 중간관리층은 이건 먼저 출제된 적 있죠. 예산 편성 및 기획, 하위관리층은 사무 진행 계획 및 수립, 사무관리자는 부하 직원을 통제하는 게 아니죠. 부하 직원 통제는 하위관리층에서 합니다. 그래서 사무 진행 계획 수립 이거 자체가 바로 사무 직원을 통제하여 사무를 진행하고 계획을 수립하는 이런 것이 되겠죠. 얘는 출제된 적이 있었기 때문에 뭐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근데 나름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우선은 사무 관리자가 어떻게 부하 직원을 통제합니까? 관리층에서 우리가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2과목 봤고요. 또 이제 또 문제 3과목 또 잠시 후에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